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5개나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뒤 이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자, 국무총리 김부겸 후보자는 6일, 7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장관은 오늘 인사청문회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이 관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관 행랑, 외교관 이삿짐에 이 도자기를 갖고 세금도 내지 않고 들여왔다가 판매를 했다가 물의를 빚고 있는 박준영 해수부 장관, 또 아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 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들도 지금 실업급여를 불법적으로 탔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저도 뭐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뭐 위장 전입에 뭐 부동산에 아무튼 백화점입니다. 한 10가지쯤 됩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가장 도덕적으로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돈으로 이화여대 교수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때 가족들이 함께 갔다는 겁니다. 두 딸이 막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 임 장관 후보자의 호텔방에 무료로 그냥 잠을 재우면서 함께 관광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별로 가서 세미나 뭐 활동한 것 같지도 않다는 겁니다.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한 데 따르면 두 딸만 간 게 아니라 남편도, 대학 교수인 남편도 3차례 출장 시기가 겹칩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나라 돈 가지고 해외 관광하고, 아, 엄마가 지금 스페인 간다, 뭐 하와이 간다, 오키나와 간다, 딸들아 우리 같이 가자, 니들 와라, 그러면 호텔 공짜야. 이거 엄마 찬스 아닙니까? 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여자 조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자 조국. 파렴치한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자, 파렴치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야 간에 썰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 임혜수 후보자를 감싸느라고 참 눈 뜨거운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뭐 공과대학에서는, 또 왜 공과대학입니까? 공과대학에서는 이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가족들이 동반 출장 가기도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여당 의원에도 불구하고 임혜수 후보자의 해명이 적절치 못하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회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그냥 눈 감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상식이라는 게 어디 갔는지, 도덕성은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아무튼 오늘 이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여야 간에 고함 지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민주당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이미 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야당은 물론 비판을 하지만 정의당은 과거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민주당 쪽 입장을 많이 대변하지만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면 낙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정의당의 데스노트. 이번에는 임혜숙 후보자는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박원석 사무총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아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혜숙은 당연히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말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이 5명의 장관 후보자들, 이걸 보면 참 문재인 정권은
인사로 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왜 5개 인사청문회를 같은 날 잡았는지 야당의 전략 부재도 참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날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한 명씩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보면 전부 다 문제가 많은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처리합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전략도 부재고 국민의힘 맞습니까 진짜. 하루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쭉 가야지 5일을 준다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놓으면 이거 오늘도 뭐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무슨 저 영국에서 말이죠. 고급 도자기 갖고 와서 사진 찍은 거 보면 무슨 보물소리 알겠는 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국민들이 천천히 즐겨야 될 걸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붙이니까 답답합니다. 자,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은 거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 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무자격 지원, 논문 표절. 아무튼 이런 의혹들이 뭐 백화점식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을 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선 겁니까? 무슨 뭐 특별한 관계입니까? 아무튼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 문재인 정권에는 다 들어오기 싫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장관으로 밀어붙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의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 출장에 가족을 데려간 게 당연하다는 식의 답변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 부처를 이끌어 즉각 사퇴하라. 박대출 의원, 지난해 11월 임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곽의원 이사장직 공모를 한 것을 보고 공모에 지원을 한 것을 보고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부정 입학이다. 입학 취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곽의원 이사장직 공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건데도 해준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욕을 먹는 겁니다. 자, 임 후보자의 이 가족 동반 출장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 세금을 이용한 무임 승차, 무임 숙박, 연금이 부정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명색이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밀수, 절도, 탈세, 무슨 유치장 대기자들이다. 의혹 하자 종합센터인 임 후보자를 두고 여자 조국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자 조국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엄마 찬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는 이유는 공정,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은 뒤로 호박씨 다 까면서 국민들한테는 니들은 집 두 채 사면 안 돼. 큰일 나. 니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 공정하게 해. 자기들은 뒤로 강남에 아파트 사고 몇 채씩 사고 이런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또 장관으로 잘 지명됩니다. 이걸 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대통령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임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의 터보 엔진을 달게 될 것이다. 정의용 의원, 해외 출장지에서 자녀들과 호텔 방을 쉐어하고 자녀들은 해외 유명 도시를 가볼 기회를 가졌다. 이것은 엄마 찬스다.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이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겁니다. 자, 여당인 민주당은 임 후보자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눈물 납니다, 참. 그러나 우상호 의원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곽의원 지원 자격 논란. 박대출 의원의 지적대로 응모 시점에서의 자격이 맞다. 임 후보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때 민주당 당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박대출 의원 말이 맞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임 후보자가 무슨 또 이상한 변명을 한 모양입니다. 자, 가족 동반 출장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공적 업무 시 가족을 동행하는데 국민 정서가 열려있지 않다. 가족 동행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겸허히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이럴 때는 또 제대로
말을 하네요. 아니 대한민국 정서상 출장 갈 때 뭐 회사 돈이든 나라 돈이든 갈 때 가족들을 동반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오늘 윤영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과대학의 경우 해외 출장 시 가족을 동반하는 관행이 있지 않느냐? 있습니까 지금?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해외 출장 시 가족을 동반하는 게 관행이랍니다. 주최 측에서는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도 있으나 국내는 여전히 그런 문화가 없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릅니다. 국가 예산으로 가는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다. 물론 기업 문화 차원에서 기업 돈으로 출장을 보낼 때 그 기업한테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무슨 공을 세웠다든지 포상하기 위해서 출장을 보낼 때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죠. 이거는 대학 교수로서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출장을 가면서 가족들을 같이 가자. 이걸 구분도 못하는 윤영찬 같은 인간이 지금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게 참으로 창피합니다. 자,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장관 후보자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파렴치한이라는 식의 표현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부적절하다. 야당은 인격모독성 발언에 대해서 주의하라. 참으로 민주당 후한무차입니다. 물론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바로 앞에서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작태를 보십시오. 과거 제가 의원할 때도 보면 뭐 이종걸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말할 때 보면 참으로 졸개야 뭐야 앞에서 뭐 쓰레기 아무튼 표현은 그쪽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파렴치한 이 정도 표현을 가지고 평분하는 것은 그만큼 할 말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임혜숙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눈높이 안목 창피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